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정말요? 네. 오늘 평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아폴로니아의 5명의 배우와 김은규 연출님, 그리고 이희준 작가님, 이아람 작곡가님, 그리고 서강희 밴드 마스터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네, 마스터님이시고요. 작곡가님, 작가님, 연출님 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럼 관객과의 대화에 앞서서 트위터와 메일로 사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네, 앉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알아서 앉으실 줄 알았는데. 네. 네,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출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제 저희 작품을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이제 뭐 저희 작품 뒤에 나오는 영상 중에서 소나무가 갑자기 저게 느닷없이 왜 나오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최초에 나온 게 그게 사실 원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일종의 그 무대 구조 아니면 화풍 구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좀 곁들이고 싶어서 그 장면이 들어간 건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특별한 의미라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기가 가졌던 그 원근법에 대한,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뒤에 질문사항에도 있었는데, 먼저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920년대에 저희 그 아폴로니아 이야기를 저희가 1969년도 이야기로서 왜 그것이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기 전에 저희가 거의 1년여 전에 저희들끼리 서로 나누었던 얘기거든요. 그냥 20년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60년대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는 리차드하고 오스카가 아폴로니아라고 한 공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 1920년대하고 60년대는 40년밖에 차이가 없지만 그 40년대는 그냥 물리적인 40년대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대는 그냥 그 위에 클래식한 그런 세계에 다 갇혀 있어요. 웰메이드 플레이라든지 기승전결이라든지 이런 구조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1960년대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깨져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승전결, 음악도 기승전결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요. 문학도 다 벗어나요. 그게 나왔던 게 재즈라든지 락이라든지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그 40년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제가 그 주니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에 제가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20년대 얘기가 20년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0년대 아니 2016년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브릿지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 40년 차이 속에서 왔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여기와 연결되고 저긴 저기와 연결돼서 나중에 결이 와서 그것이 피리어드를 찍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이게 진행 과정이 그런 과정이 아니라 부조리하게 과정 없이 막 좌충돌로 막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은 자꾸 수강스럽고 현실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와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소급돼가지고 한 번에 딱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문학 장르의 패턴이
우리 안에 1960년대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는 굉장히 흥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0년대와 60년대라고 하는 40년 차이가 다르면서 그런 또 다른 이 시대 2016년을 이어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저희가 출범시켰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마 20년대의 패턴의 그런 공간, 이런 실내 공간 속에서 있길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거리의 이야기들이, 거리를 막 지나쳐서 가는 그 주니어의 이야기에 그 스치는 이야기 속에서 맨 마지막에 어느 공간에서 갑자기 그 다 소극되어 깨어다니는 그런 구조가 낯설고 아쉽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1년 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를 첨부하면서 이 얘기를 저는 길게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직 연출님한테 무슨 질문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연출님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미아 파밀리아, 미오 프라텔로 그리고 아폴로니아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다 풀어내셨는지,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아쉬움은 없는지 연출님께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남자들 얘기를 피겨를 찍고 싶은데 지금 3부작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 조율, 관객분들과 같이 조율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사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거야말로 처음 여러분한테 딱 보이면서 정말 승부를 걸고 싶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무대에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회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과 연출님의 두 분 모두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질문이 꽤 깁니다. 네. 공연을 만들고 나면 해석은 관객 각자의 몫으로 떠나보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보드빌 극장 아폴로니아는 사라졌지만 그 음악과 춤, 공연은 남아 또 다른 리차드와 오스카, 로잘린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래를 듣고 있는 이 공연 자체가 아폴로니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작가님과 연출님이 생각한 아폴로니아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나는 아폴로니아의 리차드, 오스카, 지금 여기서는 로잘린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리차드의 시각의 그 방향성만 또는 오스카의 시야의 방향성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두 다를 설명하기 전에 리차드라고 한 인물을 앞으로 쫙 밀어놓던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차드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리차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고 또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는 이 공간 속에서, 아폴로니아 공간 속에서 지금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오스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로잘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가까워진 자기 친구 오스카, 그래서 로잘린의 자식인 리차드를 위해서 어쩌면 군대를 갔고 어쩌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에 대한 자식을 리차드가 케어하는 거지, 돌봐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인 오스카도 영원히 사랑하는 그런 넓은 공간에 리차드의 사랑을 이렇게 확 담고 싶었다, 아폴로니아에서. 하여튼 아폴로니아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있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리차드와 오스카와 그들 간의 로잘린과 그들 간의 사랑이 있는 사랑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공연을 봤던, 지금은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극장들이
저한테 주는 지워지지 않는 의미 같은 거 그런 거가 이제 아폴로니아랑 맞다고 생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작가님이 연출님에 비해서 답을 아주 짧게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무대를 만들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힘든 상황에서 또 이야기를 계속 그건 당연히 네. 여러분이 있어서 그런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저는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봐주시고 그런 관계는 긴장하면서 계속 존재하다고 믿어요. 편해할 필요도 없고 긴장하면서 그런 긴장의 즐거움 이런 게 아마 창작의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작곡가님과 밴드 마스터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작곡가님, 가장 작곡하기 어려웠던 노래와 쉬웠던 넘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려웠던 곡은 가끔 죽음을 생각해가 어려웠는데요. 그 분위기가 이렇게 3번 전환되는 게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배우들은 이걸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쉬웠던 넘버, 쉽다기보다는 대본 받고 제일 처음으로 썼던 거가 Happy Birthday to Me였어요. 네. 저도 처음 한 사실이긴 네, 재밌었어요. 그냥 쓰기에도. 네, 그리고 덧붙여서 가장 애정이 가는 넘버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되게 오늘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는 못 뽑겠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굳이 뽑자면 해피엔딩 오늘 보면서 되게 짠했어요 마음에.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네. 자, 비슷한 질문인데 밴드 마스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편곡하기 어려웠던 노래와 쉬웠던 넘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편곡하면서 사실 쉬운 건 사실 단 하나도 쉽게 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저희 밴드 멤버들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편곡 스타일이 장점이자면 이렇게 자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단점이 밴드 멤버 한 명 한 명한테 책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 한 명이 삐끗하면 여러분도 되게 잘 느껴질 만큼 그게 제 단점이기도 하고 아무튼 가장 어려웠던. 그러니까 모든 걸 사실 다 어렵게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대답하면 저 개인적인 자랑인데 저 해피엔딩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다행히 작곡가님께서 오랜만에 뵀는데 통해가지고 지금 되게 행복하네요. 이게 특히 한 번 다 잘해주시는데 그 오성이 형이 이렇게 너무 멋있게 해줬을 때 한 번 있어요. 막 눈물 날 뻔했어요. 저 연주하다가. 이거 나 편곡도 신경 써서 했는데 노래도 잘 나오고 또 작곡가님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거기까지 하고요. 네. 자,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밴드 마스터님, 20곡이 넘는 곡들을 편곡하셨는데 편곡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느 것인지. 네, 20곡이 넘어 28곡 거의 30곡에 가까운 네. 곡이고요. 우선 이거는 뭐 음악적인 얘기는 사실 다 들으시면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 느껴주시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항상 우리 감독님이랑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1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요. 시간.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고요. 시간. 그 안에 하지만 편곡할 때 이 연주자들이 드럼, 베이스, 피아노, 기타 이렇게 4명이서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선 반주일 수도 있겠지만 음표 하나하나가 절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음표가 없어요.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음표를 다 이 노래에 맞게, 극에 맞게, 영상에 맞게 최대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연주를 만드는 게 제 연구 포인트입니다.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배우분들께 넘어왔는데 공통된 질문을 몇 개만 할게요. 근데 공통된 질문을 이제 5명이 한 번씩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광석 배우님은 본인이 맡은 캐릭터에게 주고 싶은 해피엔딩은? 사실 저 질문을 보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공연 끝나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리차드가 혼자 남은 게 너무 슬프고 불쌍하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스카가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럼 늙은 오스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해피엔딩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리차드가 사실 그리워하긴 하지만 로잘린만 죽었지 오스카가 죽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오스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세중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폴로니아에서 가장 힘든 장면이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저는. 그쵸. 얘기 안 해도 딱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버트 랭카스타가 제일 힘들고 얼마 전에는 버트 랭카스타 부르다 제가 좀 뭐 늦게까지 일이 있거나 해서 와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데 버트 랭카스타 막 부르다가 중간에 현기증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도 이렇게 핑해서 박자를 뭐 몇 번 놓쳐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작곡가님 째려보고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박기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가사 또는 대사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대사 항상 통쾌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또 고쳤어? 왜요? 통쾌해하고 있었다 이거죠? 이 대사가 항상 할 때마다 이상하게 감정이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 없이 하고 있죠? 감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성 배우님, 오성 배우님은 대사를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 혹은 가사. 가장 좋아? 마이크. 네. 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요. 그 로미오의 고백 리프라이즈예요. 네, 거기에서 로잘린이 절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게 사실 연습할 때는 많이 못 느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공연 중간에 연출님한테 여쭤보기도 했어요. 여기서 그냥 마음에 이런 게 오는데 이거대로 표현을 해도 괜찮냐고 여쭤보기도 했었고 해서 너무 로잘린이 바라봐주는 것 그 이후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씬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힘든 장면은 해서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장면이 뭔가 힘들다라기보다는 일단 기세중 리차드와 이제 김광석 리차드의 호흡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둘의 이제 특성이 달라서 그때 그러니까 연습도 물론 했지만 무대 위에서 서로 그 호흡을 나눌 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네, 디스는 아니고요. 네, 디스는 아니고 아무튼 다른 매력이 있지만 물론 다른 매력이 있지만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을까봐 그럴 때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사실 적응이 됐고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초반에 힘들었다는 말이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다시 이제 연출님께 질문이 넘어갑니다. 네. 자, 69년의 이야기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건 아까 대답을 했구나. 연출께서 먼저 선수체에서 대답을 하셨으니까
연습 초반에 빨간색이었던 장미 다발이 연극에서는 노란색 장미 다발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꽃말 때문에. 아, 꽃말. 네. 그 꽃말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작가님 질문입니다. 어쩌면 벤볼리오도 로잘린을 혹시 사랑한 건 아닐까? 라는 부분에서 벤볼리오는 로잘린인가요? 아니면 로잘린과 리차드 두 사람 다인가요? 지금 약간 시험 보는 기분인데 아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좀 이 전체적으로 층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씬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단층인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단층이 보이면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 층을 만약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한 이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로미오의 사촌이자 친구인 벤볼리오도 혹시 로잘린 좋아한 거 아니야? 라고 그 셰익스피어 극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로잘린이 지금 벤볼리오 역을 맡고 있으니까 슬쩍 나 널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돌려서 흘리는 거일 수도 있고 3층 아래는 이제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찰과 올리브에게 긴 솔로곡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극 주제와 큰 연관이 있어 보이는 넘버인데 이런 넘버라면 조연이 부르기보단 주연들이 부르던가 아니면 주연과 함께 부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이들에게 솔로곡을 주신지 더욱 궁금합니다. 세 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일단 기능적으로 그 다음 장면에 처음 나올 사람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노래를 어쨌든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의 주제에 관련된 노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그렇다고 기능적으로만 써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게 소중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저의 마음도 동의할 수 있는 노래여야 하고 그리고 또 사실 메타적으로 생각하면 경찰과 올리브는 리차드가 하고 있잖아요. 리차드 배우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메타적으로는 약간 리차드의 마음도 묻었으면 좋겠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작곡가님과 밴드 마스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한 달 정도 공연하셨는데 공연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들.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딱 여기 PT에 딱 들어와서 인이어를 딱 끼고 그냥 그 연주를 하고 이 호흡하는 자체가 저는 되게 행복해요.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하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어떤 날은 특별하게 되게 공기가 다른 날이 있어요. 노래도 그렇고 저희 밴드도 그렇고 뭔가 눈빛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다 비슷한 공연이긴 하지만 그럴 때 정말 행복하고 가장 행복할 때는 공연 끝나고 담배 피울 때.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작곡가님,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폴로니아 작곡에서 특히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굳이 저도 또 막 생각을 겨우겨우 했는데 앞에 좋은 미아 미오 작품에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타락천사 할 때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시간을 엄청 뺏어 그 아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차드 분들, 가끔 죽음을 넘버에서 리차드가 자신의 마지막 대사는 침묵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왜 리차드 마지막에 침묵하기를 바랬을까요? 김광석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침묵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햄릿의 마지막 대사가 이제 침묵이다. 맞죠? 장님 그 의도라서 틀린 줄 알았지. 너무 정적이라서 침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배우가 되고 싶었던 리차드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노래할 때는 처음에 침묵이었을 때랑 배우로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그리고 나서 하는 침묵 대사는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차드는 죽을 때도 배우처럼 죽어서 그런 침묵이었으면 좋겠다의 진짜 침묵을 말하는 거고, 뒤에는 배우 햄릿일 때 그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게. 네,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좀 허락받는 기분 그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얘기했다가 아닌가? 아니요, 이렇게 하고. 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세중 배우님 아직 발언권 안 드렸고요. 네. 잠시만요. 네. 자, 다음은 기생중 배우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광석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리고 그 침묵이란 이와 동문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 침묵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죽음.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죽었을 때는 단지 나로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죽음이 꾸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로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침묵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저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스카 질문인데, 자, 오성 배우님, 오스카에게 있어 아폴로니아란 어떤 존재인가요? 아폴로니아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열정도 있는. 그래서 솔직히 10대의 오스카에게는 이 아폴로니아라는 곳이 친구를 위한 마음, 그리고 로잘린에 대한 사랑의 어떤 의미, 그리고 내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성 배우님한테 단독으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로잘린이 벤볼리오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눈물을 굉장히 많이 보이신다고 해요. 어떤 감정으로 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잘린의 눈빛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확인을 하고 나서, 대본이 바뀐 것을 보고 나서 로잘린을 바라봤을 때 로잘린이 다 알고 있는 눈빛이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괜찮다고, 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눈빛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이제 10대 시절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때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로잘린이 떠나야 한다는 걸 라스를 만난 시점부터는 알고 있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꼭 이야기하고 싶었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 리차드의 마음까지.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울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할 때도 울고 싶지 않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울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눈물을 흘리면은 노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그 로잘린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줄 때, 그리고 그 로잘린한테 손을 흔들어 줄 때,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로잘린을 봤을 때, 그때의 감성과 울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니어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주니어. 자, 올리브한테 잘 어울려라고 주니어가 말하는데 뭐가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신지. 네. 약간 그 잘 어울린다는 그 말 속에 고백을 은근슬쩍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잘 어울려 직접적으로 나 너 좋아해가 아니라 그 말을 빙 돌려서 잘 어울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 아버지나 보스 얘기를 하면서 목걸이를 굉장히 자주 만지작거리시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걸이인지. 네. 이 목걸이는 돌아가신 뵌 적 없는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품이라서 이제 유품이라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지는 이유는 만지는 이유요? 네, 만지는 이유. 알게 모르게 베델까지 가는 주니어가 동기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를 이끈다라는 감정을 좀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버님이 내가 본 적 없는 아버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리고 또 뭐 주니어의 습관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때 이제 잡으면 힘이 나고 일종의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이렇게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다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지만 극장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작진 대표님인 연출님과 유일한 저희 원캐 박규원 배우님께서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님 먼저. 네. 저희가 작품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수정이 또는 중간 부분에 수정을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다 끝난 상태라면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트라이아웃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춘기란 작품이나 그 후로 마마돈 크라이 계속 우리가 일본에 작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의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오픈하고 가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작품이지만 그 작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연이라고 하는 건 관계없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존재할 수 없는 절대자가 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트라이아웃의 그 정신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공연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식은 꼭 있어요. 또 한 가지인데 정말 노래 잘하는 배우, 정말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우와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능력 있는 창작진들하고 물론 우리는 스케일이 작은 그런 규모의 프로덕션이니까 그 이상의 개념을 우리가 접근하기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그런 배우와 그 능력 있는 배우와 능력 있는 스태프들을 함고 스태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다가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규원 배우님께서 마지막. 네, 오늘부로 저희가 공연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공연이 남았는데 아까 작곡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작들이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좋은 추억들을 저희가 완성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저희 배우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월 15일까지 14일이 돼도 15일이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여러분께 좋은 공연, 만족스러운 공연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네,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다들 일어날까요? 네. 저희 아폴로니아와 관객과의 대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